한국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중국이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탄 부족으로 중국 내 전력 생산에 비상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요소수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요소수 수출을 끊어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요소 수입 중 97.6%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 언론들과 중국인 네티즌들은 요소수 부족으로 한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지켜보며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은 6일 한국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부족해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안전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중국인 리천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엔 10리터짜리 요소수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주문하면 거의 다음날 도착했는데 최근엔 가격이 10배까지 급등한 데다 2주 정도 운송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민망은 2011년 전후 한국 내 요소수 공장이 채산성 위기로 문을 닫아 요소수 대란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한국은 중국에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과 함께 한국을 G7과 파이브 아이즈까지 포함시키려 하는 등 한국을 미국 최고의 우방국으로 격상하려 하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최후의 발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6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 구상과 연결된 이른바 제3차 역사 결의가 나옵니다.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입니다.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6중 전회에서는 당이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합니다.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이 중국을 일어서게 했고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이 중국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시 주석의 역사적 위상을 마오와 덩이 반열에 올리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새 결의가 시 주석의 업적을 공고히 하고 내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3연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개혁 개방의 최대 그늘인 빈부격차 문제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내용에 이번 역사 결의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6중 전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시진핑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6일 시진핑 100년 공산당을 새 장정으로 이끈다 라는 제목의 프로필을 기사에서 시 주석의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면 전면전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하고 야심찬 새 현대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 조류를 다스리는 핵심 인물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시진핑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니 한국을 포함해 중국에 거스르는 국가들은 똑똑히 봐더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중국의 움직임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 중국이 원하지 않는 외교정책을 펼칠 때마다 혹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할 때마다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들을 수출 규제하는 제2의 사드 보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발칵 뒤집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급속도로 요소수 수입을 러시아로 바꾼 데 이어 이번에는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공급받는 데 성공했고 베트남에서는 20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인데
정부는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 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 신고도 허용합니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일에서 5일로 단축합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 차량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믿기지 않는 속도의 공급처 다변화에 외신들도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해 한국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는데 한국 대통령 주도 아래 태스크포스 팀이 러시아 등 다른 공급처를 찾아 빠르게 해결해버렸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그의 별칭답게 시원하고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요소수 문제는 공급 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소수 문제를 공급이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한 뒤에 각국의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우리가 전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이 단일화돼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 있는데 물가안전법상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매점 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필요시 가격 통제, 더 나아가 공공 영역에서 수입 유통을 일정 정도로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근본적 장기 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대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군이 비축한 요소수 27,000리터와 베트남에서 20만 리터가 긴급 동원되면서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렸는데요. 많은 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군이 보유한 요소수를 써버리며 전쟁 났을 때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 탱크나 비행기가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소수는 환경보호를 위해 디젤 전동차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물질일 뿐이죠. 즉 전쟁이 나게 되어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환경보호를 위해 요소수 공급을 걱정할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이제는 한국이 요소수 자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요소수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의 공급 다변화 혹은 자체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이나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치인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마저 이재명 후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